안녕하세요. 사무자쌤입니다.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작가님, 네. 오늘 올해 2023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사고 합의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네네. 저도 운전도 많이 하고 사고도 그쵸? 많이 나보고 네. 뭐 합의도 많이 해봐가지고 진짜 전선 처리도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관심이 많이 가는데 네. 뭐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 바뀌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간에 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 약관이 바뀌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 세 가지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야, 특히 겨울철에 사고 많이 나잖아요. 저도 네. 작년에 그 블랙아이스 사고 나가지고 네네네네. 전선 처리까지 했어요. 네, 되게 그쵸. 그리고 그때 합의도 보고 다 했습니다. 진짜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오늘 얘기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2023년에 바뀌는 합의금 제도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금융감독원에 고시한 공문을 보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네. 공문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 우리 알기 쉽게 첫 번째 나이롱 환자 근절. 나이롱 환자. 조금만 다쳤는데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입원해가지고 이게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많죠. 진짜 많아요. 이런 거 개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살짝 박았어요. 네, 접촉사고 많죠. 대부분이 접촉사고죠. 네. 네. 근데 번호판 약간 찌그러졌어.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수리에 대한 문제. 경미한 수리에 경미한 대한 사고에 대한 네. 수리 문제. 그러니까 뭐 스크래치 조금 나거나 도색이 조금 벗겨졌거나 조금 흠집이 나거나 이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상 기준이 좀 정해졌고요. 그러니까 나이롱 환자랑 경미한 사고. 네,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경미한 접촉 사고. 세 번째는 요즘 우리가 친환경 차량 많잖아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뭐 전기차. 전기차. 네. 네. 근데 이 제도가 아직 없었어요. 보상 제도가 없나요? 네. 지금 보상 제도를 내연기관에 대한 그 보상 제도를 따라오다 보니까 약간 다르죠.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는 우리 연료전지, 배터리 위주의 그런 중심으로 되어 있고 내연기관은 엔진 위주의 그렇죠, 엔진 설계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진하고 그 배터리 가격이 달라요. 이 보상 기준이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렌트카 대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해졌습니다. 야, 특히 이제 나이롱 환자들 진짜 막 짜증나거든요. 네, 그 사람들 저도 그거에 많이 대한 봤습니다. 관심이 되게 많이 가는데 네. 진짜 어떻게 합리화 되는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나이롱 환자, 이 경상 환자죠. 아주 미비하게 다치신 분들에 대한 기준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보면 상해 구분에서 정하는 12급부터 14급 이 정도를 경상 환자라고 봅니다. 맞아요. 예. 12급은 부딪혔을 때 염자 진단을 받잖아요. 뭐 척추 염자든지 네. 어깨 염자든지 무릎 네. 염자, 네, 네. 전치 2주 정도. 그게 12급이고요. 13급은 타박상, 뭐 보철 상태가 필요한 상해, 요런 게 13급이고 14급은 뭐 팔다리의 단순 타박, 요런 게 또 14급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뭐 부위에 따라서 염자 정도면 12급에서 14급 정도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환자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좀 손해율이 막심해지는 그렇죠. 거죠. 예, 아무것도 없이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입원을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기준이 없는데 이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그냥 치료를 받으셔라.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보상을 수밖에 해줘야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전치 4주, 그러니까 4주 이상 입원을 하려고 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네. 이때까지 진단서가 없어졌어요. 없어도 됐었군요. 예. 그냥. 진단서가 없어도 장기 입원이 가능했는데 장기로 입원할 거면 진단서를 내라. 그래서 이 진단서 명목이 좀 추가가 됐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의무보험,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있잖아요. 자동차보험 네. 보면 대인 1과 대인 2로 나누어지는데 대인 1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가입해야죠.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적이긴 하지만 거의 다 가입을 그렇죠. 대부분 하시잖아요. 가입하죠. 하시는데 요 대인 2 부분에서 좀 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 네. 이때까지 우리가 대인이 이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물어주는 특약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물어주는 특약이 있는데 과실 비율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해자가 대부분 물어줬죠. 무슨 말이냐면 가해자가 과실 비율이 80이고 피해자가 과실 비율이 20이에요. 뭐 가해자가 병원을 가면 한 번 가고 말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병원비가 뭐 얼마 안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5만 원 나왔다 쳐요. 예. 네, 대인일에서 50만 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14급 정도면 네, 50만 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 커버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피해자 부분
이 나이롱 환자분들이 장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합의금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뭐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비가 한 200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과실 비율로 따져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대 8이면 80%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고 200만 원 모두 다 보상을 그렇죠.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주 합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변하는 거죠. 내가 부담하는 게 있다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게 참 맞습니다.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좋은 저한테는. 제도입니다. 네.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상급병실에 대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행을 보게 되면 부득이하게 병원 사정으로 4인실 이상 기준 병실이 없었을 때는 1인실에서 3인실 그러니까 상급병실에서 입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7일까지. 7일 한도로 다 보상을 해줬는데 이 규정을 의원급 작은 병원에서 악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의원급은 뺐어요. 예, 병원급 정도 가려면 좀 다쳐야 되잖아요, 사실. 예, 다친 사람들이 정말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좀 제도를 개선했다.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거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경미한 사고, 손상이 났을 경우에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단순 접촉 사고, 네. 경미한 손상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끓김과 찍힘 요 세 가지가 경미한 손상의 유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현행법상 교환 수리 대신 복원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사실 조금만 끓여가지고 해도 교체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실료 없으면 네. 그냥 교체하라고 죠 보통. 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리비에 대한 갈등이 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품질 인증 부품을 이용한 교환을 해라. 품질 인증 부품이 뭔가요? 품질 인증 부품은 제조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정식 부품이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한 부품인데 그것보다 급이 조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정품이 아니고 네. 싸제지만 이런 것들은 뭐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니 네. 일단 교체해도 된다. 뭐 이 정도 교체된다. 수준인가 보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리스트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현행법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특약들이 있어요. 품질 인증 부품을 활용한 특약. 만약에 품질 인증 부품을 활용해서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받았다. 그러면 25%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아, 그러네요. 네, 지금도 법이 그래요. 해볼만하네요. 네, 그런데 지금 개선 사항에 보면 이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품질 인증 부품을 이용해서 교환 수리를 해라라고 이제 개선이 됐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리를 했을 때 이 견인에 대한 비용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현행 표준약관을 보면 대물 배상의 경우에 피해 차량의 견인 시 견인 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의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산정 기준이 있는 것은 수리 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 하락 손해 6개의 항목으로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견인 비용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이번에 제도 개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대물 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정비 공장까지 가는 운반하는 데 드는 견인 비용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친환경 차량, 뭐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 차 이런 차들이겠죠. 네. 보급 확대에 따른 보상 기준의 현실화. 이건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친환경차,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대한 그 대차, 사고가 났을 때 렌트하는 비용이죠. 그런 비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걸 좀 명확하게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친환경 차량에 대한 부품이 있잖아요.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품에 대해서 감가상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연기관에 대한 기준으로 모든 게 다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깎이는 비중도 조금 달랐어요. 그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했다. 네, 두 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전기 그렇죠. 배터리를 장착해서 나오는데 이 배터리 그리고 추가된 배터리에 대한 고려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렌트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예시가 금감원에서 나온 예시가 있는데 다운사이징 엔진을 장착한 K5 1.6을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대여한 차량이 소나타 2.0인 경우에는 지금 CC가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반떼 1.6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미인데. 현실이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대차료 기준을 조금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놨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급에 맞도록 대차료를 지급을 하겠다. 그러네요. 이게 첫 번째로 좀 합리적으로 당연한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네. 네, 그러네요. 참. 네, 두 번째는 우리 뭐 고전압 배터리 차량, 우리 전기차의 뭐 30-40%는 배터리 비용이잖아요. 아, 배터리 제일 중요하네. 네, 배터리 제일 중요한데 이 배터리에 대한 감가상각의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기준으로 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기준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에 더 잘해줬을 수도 있겠네요. 뭐. 네, 더 줬을 수도 새거 있는데. 기준으로 계속 오래 네. 썼는데 새거 기준으로 해줬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 이제 보험료가 뭐 누수가 된다. 맞아요. 보험금이 보험료가 누수가 되니까 맞아요. 네.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가지고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한테 좀 더 제대로 보상을 될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뀐 자동차 합의금 제도 잘 들었습니다. 네. 나이로 환자를 근절할 수 있을 것 같고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수리 비용이 청구될 네. 것 같고요. 네. 친환경차랑 보상 기준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사실 몰랐는데 네. 앞으로 합리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합리적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들 잘 숙지하셔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